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수능 당일 2시 정도에 국어 시험 문제가 인터넷에 떠가지고 제가 풀어보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도 과연 학생들이 이거를 제 시간에 올바르게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속보들은 수학은 어려웠고 국어는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래프도 없었고 수식도 없었고 표도 없었어요. 본문은 읽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로 넘어갔을 때 이거는 과거에 나왔던 방식하고는 2단계 정도 더 심화되어 있고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 지문은 없었는데 기술 지문에서 카메라 관련된 기술 지문에서도 이거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문제를 풀기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떤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에 갔어요. 그 학원에서는 2시부터 10시까지 수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국어를 가채점 결과 100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이 학생인데 자기소개 좀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학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이나경입니다. 자, 그 옆에 선생님 자기소개 할까요?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국어강사 권세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인 국어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문제풀이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칠판을 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은 시험을 보고 왔던 나경이가 하나하나 문제를 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해설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요. 사실 저희는 입을 맞춰보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각자 시험 본 방법, 각자 문제를 풀었고 각자 방식대로 할 거기 때문에 중간에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로직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2시부터 10시까지 수능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봤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보통 고3이 돼야 첫 번째 경험을 한 건데 이번에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났을 때 어떤 점이 좋았어요? 제가 이번에 풀어보면서 느낀 장점은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실제 수능의 분위기나 긴장감 같은 걸 실제로 좀 미리 느껴볼 수 있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집에서 혼자 풀거나 할 때는 뭔가 좀 해이해지고 아니면 긴장감이 늦춰지느라고 문제를 풀다가 이제 좀 긴장감 없이 풀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푸는 시험장에서 풀다 보니까 좀 더 긴장감 있게 그 다음에 좀 텐션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좀 쑥스러울 수 있을 텐데 점수는 어떻게 나왔나요? 점수는 일단 국어랑 영어는 이번에 가채점을 해봤을 때 둘 다 100점이 나왔고요. 잘했네. 그 다음에 수학은 1등급이 나왔는데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마 얘기하기 힘든 그런 점수가 나왔죠. 나경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쳤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컨설팅하는 학생인데요. 원래 목표가 1학년 끝날 때쯤에 국어하고 영어는 1등급에서 만점 정도 가고 수학은 2등급이 목표였고 과학은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목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는 게 목표인 학생인데요. 아마 지금 본인의 실력을 본인도 잘 모르고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계획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본 결과 요번에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수능을 모의고사 본 거죠.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뭘 공부했다가 좀 많이 확실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 겨울방학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나경 학생 그러면은 소장님과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업을 같이 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재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왔나요?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중학교 내용을 먼저 공부를 했었는데 중학교 내용을 이제 한끝이라는 책을 이용을 해서
좀 공부를 하고 거기에 있는 시나 아니면 좀 본문을 암기하는 식으로 처음엔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학교 때 들어와서는 이제 고등학교 비문학 교재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비문학에서 있는 배경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 경제나 아니면 철학 아니면 법 같은 그런 분야를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제는 많이 내줬나요, 내가? 숙제는 안 내줬었죠. 그쵸. 우리는 숙제를 내주지 않고 수업 시간에만 공부한 걸로 이제 실력이 올라왔는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요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나경 학생이 본인이 이제 읽어가면서 자기가 필기하면서 풀어갈 테니까요. 저희는 도와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이 학생이 뭐 말을 하면서 문제 푸는 거를 보시고 여러분의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해서 저렇게 하면 나도 저 실력을 올릴 수 있겠구나 하는 약간의 팁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풀어볼게요. 일단 1번에부터 3번. 이 문제는 보통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지는 않는데 어땠어요? 난이도가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이랑 잘 맞춰서 풀면 문제가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엔 사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맞추는 거라서 딱히 설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답은 제가 2번이라고 했었는데 답은 2번으로 했었는데 이 위에 있는 본문의 내용에서 뭔가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책을 통해서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으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의 말은 없었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골랐습니다. 1번은 좀 간단한 문제였고 2번은 일단 문제에 보기도 있고 하니까 2번 좀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일단 보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 보기는 여기 앞에 있는 니은,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처럼 독서를 하기 위해서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구는 보기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겠죠. 그 다음에 2번,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군. 여기서 역시 비교대조하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일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해라. 비판적으로 통합한다는 여기 위에 있는 지문에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위에 있는 보기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건 좋아요. 근데 비판적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얘가 비판적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걸 뒤로 밀어버리면 이 니은에 맞게 책을 읽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5번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경희 학생이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잘했는데요. 거기서 유보라는 표현을 뒤로 미룬다고 했잖아요. 네. 유보라는 표현이 뭔지 정확히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한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유보라는 표현이 뭔지 모르는 학생은 5번 문제에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독해력, 어휘력, 배경지식이거든요. 본인은 어휘력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다니면서 어휘집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어휘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어휘 공부를 할 때
이제 우선 첫 번째는 표제어를 외우는 게 우선일 거예요. 근데 표제어를 외운 이후에 표제어를 외웠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그거랑 연관된 다른 단어들이나 아니면 그게 만약 한자어라면 뭐 그 한자와 관련된 다른 단어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그것과 동의미 관계인 그런 단어들도 역시 같이 찾아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3번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독서 기록장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랬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윤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라는 이제 지문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1번 선지를 골랐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학생이 자기가 정보 습득만을 위해서 책을 읽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게 사실 성찰이잖아요. 그래서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2015년 이전의 비문학 지문 스타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문장 구조 분석이 끝나고 그 지문과 본문에 있는 그 문장들을 서로 대조해 보면서 정답과 정답이 아닌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독해력만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하도 아이들이 여러 국어 수업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풀었을 때 이번 국어 굉장히 쉽게 나왔구나 느꼈다가 드디어 해겔이 나오면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죠.